아이브의 트레일러에 분노한 몇몇 일본인들부터 제로베이스원의 연장 활동 가능성, K-팝 데몬헌터스 OST, 골든의 빌보드 1위, 지드래곤의 억울한 저작권법 위반 논란, 새로운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인 블랙핑크, 영화 주연 배우로 데뷔하는 아이들 민니, 법정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까지 이번 주 놀라운 K-팝과 연예계 소식을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7위, 뉴진스 법정 출석. 뉴진스는 계속해서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 중인데요. 재판부는 14일에 양측 의견을 듣고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조정기일을 잡았죠. 이날 뉴진스의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재판부에 직접 출석 요청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재판부와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뉴진스와 어도어는 다음 달인 9월 11일에 2차 조정기일을 잡았다고 하죠. 보통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우, 새로운 증거 또는 중요 사실관계가 드러나 추가 조정에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법원 재량에 따라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경우에 법원에서 추가 조정기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취재진들은 조정을 마치고 나온 민지와 다니엘에게 조정 결과가 어떠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위주로 강조했는지,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등의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민지와 다니엘은 다른 말은 전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고 하죠. 9월 11일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는 10월 30일 재판부에서 선고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뉴진스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으로 한 차례 법정 싸움에서 졌었죠. 기나긴 전속계약 분쟁에서 재판부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많은 K-팝 팬들은 여전히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6위, 영화배우로 데뷔하는 민니. 아이들의 태국인 멤버 민니가 영화배우 데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것도 주연인데요. 소속사는 아이들의 민니가 유명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 첫 키스만 50번째에 태국 리메이크판 주연으로 발탁되었다고 전했죠. 첫 키스만 50번째는 지난 2004년에 개봉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로 드류 베리모어가 여주인공을 맡은 영화였는데요. 여주인공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 남주인공과 매일 첫 만남을 한다는 재미있는 설정의 영화였죠. 민니는 과거 넷플릭스 시트콤 시리즈인 내일 지구가 해버렸으면 좋겠어에서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진 유학생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드류 베리모어가 첫 키스만 50번째에서 보여주었던 특유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민니와 잘 어울릴 것 같죠? 민니의 상대 역은 태국의 모델 겸 배우인 나뎃 쿠키미야가 맡았다는데요. 민니가 태국 영화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한편 아이들은 최근 10월 발매할 일본 앨범과 함께 진행되는 일본 아레나 투어를 준비 중이고 멤버 우기는 9월 솔로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5위, 억울한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저작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작곡가가 YG에서 자신이 작곡한 곡 G드래곤을 무단 복제하여 콘서트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지난 2009년 G드래곤의 솔로 공연 라이브 앨범에 피해를 주장하는 작곡가의 곡 G드래곤이 내 나이 13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는데요. 작곡가는 이를 보고 무단 복제라고 판단하여 YG 측을 신고했죠. 그러나 음저협 관계자는 G드래곤이 해당 곡에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드래곤의 작곡가는 무단 도용을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YG는 동명의 공명으로 인해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드래곤이라는 제목의 곡은 두 개가 있는데요. 지드래곤이 2009년 공연에서 이 두 개의 곡을 메들리로 부르게 되면서 셋리스트를 표기할 때 제목이 똑같아 혼란이 있을 것 같아 신고한 작곡가의 곡을 첫 소절 가사를 따서 내 나이 13이라는 제목으로 표기했을 뿐이라고 했죠. 음저협도 해당 상황을 무단 복제로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기관의 판단하에 인격권 침해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드래곤 측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셋리스트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해당 곡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4위, 아이브에게 화내는 일본인들? 8월 25일 컴백을 예고한 아이브가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죠. 독특한 컨셉의 영상에 많은 팬들이 컴백을 기대하는 가운데 몇몇 일본인들이 해당 영상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는데요. 몇몇 일본인들은 아이브의 트레일러 영상이 일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일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해당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된 날은 8월 8일인데요. 다음 날인 8월 9일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째 되는 날이죠. 일본인들은 1000마리의 종이악을 평화의 상징
상징으로 여기는데요. 아이브의 트레일러 영상에서는 종이학을 불태우는 부분이 있고 일본인 멤버인 레이의 의상에 I'm sorry라고 적혀있는 것이 몇몇 일본인들에게는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화의 차이에서 온 오해인데요. 한국에서 1000마리의 종이학은 소원을 이루거나 사랑을 전하는 의미이죠. 아이브는 트레일러에서 사랑을 전하는 큐피드가 흑화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팬들은 종이학을 태우는 장면과 레이의 의상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중입니다. 8월 25일 아이브 시크릿으로 컴백하는 아이브는 타이틀곡인 XOXG에 원영이가 작사에 참여하고 수록곡인 미드나잇 키스 앤 리즈가 작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는 중인데요. 과연 아이브가 이번엔 어떤 노래와 무대로 신드롬을 만들지 벌써 기대됩니다. 3위 블랙핑크 새 앨범 발매. 블랙핑크가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발매 계획을 알렸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블랙핑크는 새로운 디지털 싱글 띄어를 발매하고 월드 투어 콘서트를 도는 중인데요. 오랜만에 완전체 컴백이지만 앨범 컴백이 아닌 것에 많은 블링크들이 아쉬워하고 있었죠. 팬들의 아쉬움을 알았는지 가요계 관계자들은 블랙핑크가 오는 11월 싱글이 아닌 미니 앨범을 발매한다고 전했는데요. 2022년 9월 발매한 본핑크 이후 3년 만에 앨범 소식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중이죠. 이 소식을 전한 매체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이미 앨범 재킷 촬영을 마쳤고 남은 기간 동안 신곡 녹음 및 앨범에 필요한 전반적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블랙핑크의 활동을 담당하는 소속사 YG는 언론에게 추후 공식 프로모션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블랙핑크는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여러 지역에서 31회차에 걸친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데요.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블랙핑크가 오랜만에 어떤 앨범을 선보일지 벌써 기대됩니다. 2위 제로베이스원 연장 합의. 케플러에 이어 제로베이스원도 활동 연장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은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내년 1월 2년 반의 활동을 끝으로 해체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여러 팬들은 같은 프로젝트 걸그룹인 케플러처럼 제로베이스원도 활동 연장을 하길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한 언론에서 팬들이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해당 언론은 복수의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은 일부 소속사 및 멤버들과 활동 연장에 합의하고 현재 세부 사항 조율에 들어가 머지않은 시기에 논의를 끝내고 공식적으로 활동 연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제로베이스원의 활동을 담당하는 소속사 측은 다른 입장을 밝혔죠. 소속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각 멤버들의 소속사와 그룹 활동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팬들은 제로베이스원의 활동 연장을 보도한 기자가 과거 케플러의 활동 연장에 대해서도 먼저 보도한 적이 있다며 해당 보도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믿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일부 소속사 및 멤버들만 활동 연장에 합의했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멤버가 함께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제로베이스원은 첫 정규 1집 네버 세이 네버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하며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중인데요. 제로베이스원의 첫 정규 1집은 오는 9월 1일 발매 예정입니다. 1위 골든 빌보드 1위. 결국 1위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의 OST 골든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정상에 올랐는데요. 빌보드는 이에 대해 골든은 핫100 차트 정상에 오른 K-POP 관련된 9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가 부른 1위 곡이라고 설명했죠. 또한 지난주에 비해 스트리밍 수가 무려 9%나 더 증가하여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골든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서도 1위를 했는데요. 이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 약 13년 만에 1위에 오른 K-POP이라고 하죠. 이 노래를 작곡하고 부른 작곡가 이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과거 SM 연습생을 했고 여러 K-POP을 작곡한 것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골든의 작곡 및 녹음 비하인드가 재미있죠. 이제는 제작진이 고음의 노래를 요청하였고 자신이 부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골든을 신나게 지르는 곡으로 작곡했다는데요. 가이드 보컬만 해주려고 했으나 제작진이 이제를 루미의 목소리로 인식해버려서 이제가 직접 보컬리스트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죠. 최근 K-POP 데몬헌터스의 엄청난 인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골든을 2026 오스카 시상식 주제가상 후보에 출품했는데요. 만약 수상하게 된다면 한국계 작곡가가 최초로 오스카 주제가상을 수상하는 것이죠. 과연 골든이 앞으로 어떤 최초의 기록들을 더 세워나갈지 궁금해지네요. 2025년 8월 둘째 주에도 연예계에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놀랐던 연예계 소식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고요. 매주 연예계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두유람이었습니다.